예멘 난민 신청자가 대한민국에 가져온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핫한 증인이라는 정말 감동적인 영화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계신데요. 국민배우 정우성 유엔 난민구구 친선대사님이십니다. 왜 맛도 어둡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주신 시간이 15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나름 대본 아닌 뭐 해야 될 말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읽는 형식으로 해도 맞는 건가요? 아, 대배우님은 보통 대본 막 두꺼운 것도 다 외워오시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긴 대본은 외우지 못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꼭 필요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유엔 난민기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이어오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 제주도에 찾아온 예멘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 많은 오해와 편견이 번졌을 때 이 생각을 다시 하게끔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난민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 살면서 단 한 번도 난민을 직접 만나 전쟁과 박해로 인한 난민의 처참한 생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에 대해 결코 의문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의무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난민이란 누구인가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 잘 전달하는 것이 제가 맡은 임무이기도 합니다. 지난 봄 제주도에 500명 정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가 도착했습니다. 난민, 예멘이라는 국가, 무슬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제주도민과 한국 사회에 많은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속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예멘 난민을 잘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낯선 땅에 도착한 이분들도 대한민국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제가 작년 제주도에서 만난 예멘 난민 시청자분들도 모두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술렁임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족 간의 전쟁 안에서의 징집, 목숨의 위협, 박해, 기아, 고문 등 절박한 이유로 예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대한민국과 같은 인권 선진국이 자신들의 처지를 오해하고 있음을 답답하고 아쉬워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했으며 1994년부터 현재까지 5만 명에 가까운 난민 신청자를 받으며 그중 3,000명 정도의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난민에 대해 처음으로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 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한국 사회의 술렁임을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에 가져다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고, 이것이 결국 혐오와 배제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 난민을, 사회의 약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난민에 특별히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만 이들에 대한 오해와 혐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민은 어째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 이들은 어떤 이유로 머나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답을 찾고자 작년 11월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예멘인들의 루트를 따라 지부티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지부티는 인구 97만의 작은 국가로 1977년 프랑스의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입니다. 예멘과 홍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인접국으로 내전 초기 5만 명에서 6만 명 가량의 예멘 난민이 지부티를 거쳐 제3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지부티는 난민 27,800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중 예멘 난민은 4,500명 정도입니다. 예멘 내전으로 인해 예멘 내에서 집을 잃은 인구는 23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 예멘에서 탈출해 국경을 넘은 난민은 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공항과 항구가 폐쇄되었고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예멘을 탈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오해 중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500명 중 대다수가 젊은 남성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젊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 우려를 했고 이들이 진짜 난민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난민은 누구일까요?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만이 난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내전이 발생하고 박해의 위험이 생기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7만 명의 예멘 난민 중 젊은 남성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족을 죽여야 하는 전쟁에서 징집을 피하기 위해 혹은 젊은 남자라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에 또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그리고 단순히 가족 중 위험한 여정을 견딜 만큼 신체적으로 건강한 유일한 구성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멘 내전은 여러 국가가 참전한 국제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에서 싸우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전쟁이 아닙니다. 참전은 덧없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내전에서 장자를 지키기 위해 혹은 그 장자를 통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대표로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부티의 예멘 난민촌인 마르카지를 방문했습니다. 마르카지가 위치한 오복은 바다 건너로 예멘이 보일 만큼 가까이 위치한 곳입니다. 마르카지 난민촌은 지금까지 제가 방문한 난민촌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지부티는 예멘보다도 경제, 의료 수준이 많이 열악한 국가입니다. 난민들은 더 나은 삶의 환경,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피신은 선택이 아닌 목숨을 건 어쩔 수 없는 여정입니다. 지부티에서 만난 19세 소녀 로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자는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오복 마르카지 난민촌에서 2015년부터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로자의 꿈은 치과 의사예요. 꿈의 이유가 사람이 웃을 때 하얗고 건강한 치아를 앞에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주 순수한 소녀입니다. 로자는 그 난민촌에서 굴러다니는 영어 책과 노르웨이 책들을 집어 스스로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했고 또 노르웨이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또 꿈을 얘기하는 친구고요. 로자의 걱정은 동생들의 교육 그리고 그 지역의 부족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어머님의 질병, 악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고 결국엔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가 꿈을 펼치고 잘 성장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아주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소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16만 2천 명 정도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중 90%는 로힝야족을 이중 90%는 로힝야족을 포함한 미얀마 출신의 난민들입니다. 예멘 난민은 2천 명 정도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촌이 없어 난민 모두가 도시 난민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유엔 난민기구 가입국이 아니며 국내 난민법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난민이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유엔 난민기구가 발급하는 난민증을 소지하는 사람에 제한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협약에 가입, 난민보호법의 발효 등 생색내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말없이 실질적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포용하는 국가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도착한 500명의 예멘 난민 시청자는 대부분 말레이시아를 거쳐왔습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아무런 법적 지위 없이 불안정한 체류를 해야만 하지만 한국은 난민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난민에게 아이의 교육, 위급한 상황에 의료 지원 등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대다수의 난민들에게 이들이 체류하게 될 나라의 이름과 빈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 송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분명한 신분, 즉 난민이라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압둘 살람은 한국이 대다수 예멘 난민 신청자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제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나라 예멘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예멘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국인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국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에 처한 예멘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한 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그 위상에 알맞는 국제적 책무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 병합된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나 먼 타국에서 독립을 병을 했던 선현들, 그리고 동토의 시베리아를 건너 중앙아시아 국가에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 이들은 모두 빼앗긴 조국에서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이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6.25에서 많은 피난민이 발생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지 않는 전투에 내몰려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역자 처단이라는 명목으로 또 수없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학살과도 같은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시련의 역사를 지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세계적으로 최단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며 문화가 풍부하면서도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을 건 피란을 선택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난민은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신분이며
국제사회는 이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때 우리 인권도 주장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했으며 국내법을 통해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역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격에 맞는 책무를 침착하게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공유해야 하며 난민이 어떤 사람이며 국가가 어떤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해야만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무 등에 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정부 및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난민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난민법은 아시아 지역 최초의 난민 인정 절차 및 권리 전반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로 대한민국을 난민 보호국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난민법이 이행되기 시작한 것이 2013년입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이행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개선점과 공백들이 지적되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들이 난민법의 입법 취지를 더욱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난민보호 시스템을 좀 더 통합적이며 견고히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